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석 공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바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일단 부인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접근이 오히려 사건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유형은 무조건 처벌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실업급여 기간 중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일한 적 없다, 놀러만 갔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이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동청은 기지국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석 공문이 발송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노동청이 근로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란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일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통장 내역에서 가족 명의로 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가족이 대신 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가족은 부정수급 공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술 하나로 사건의 범위를 스스로 키우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배째 유형입니다. 출석 공문을 받고도 연락을 피하거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조사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사건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명수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전략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위가입 사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했다,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주장만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허위가입 사건의 특성상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출석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근로사실이나 소득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CCTV에 장면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듯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인정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이 사업주 공모형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고의인지 아니면 착오나 과실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정수급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는 싸움이 아니라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출석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상황을 넘기려 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회피나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쟁점을 정리할 것인지 그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농사였습니다. 부정수급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